유토피스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썰랑썰레 재밌게 유튜브로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세상에 참 신기한 일이 많구나 하면서 보고 있다 보니 저도 기가 막히도록 어이없는 썰이 하나 있어서 하나 풀어봅니다. 저는 20대 후반 현금 수송 업체 하청 일을 시작하여 정직원으로 전환해서 총 1년 6개월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이 일은 현금 수송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에 생긴 일이며 지금 말할 사건에 관해서는 이미 기사가 난 적이 있어서 사실성은 무조건 보장할 수 있죠. 대신 제가 직접적으로 당한 일은 아니라서 기억이 좀 더딜 수 있는데 보안과 밀접한 업무와 특성상 현재 일하는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수송 업체의 업무가 많은 분들께는 생소하실 테니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현금 수송 업체는 크게는 자금 조달과 ATM 기기 자금 관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하던 일은 ATM 기기의 자금 관리였습니다. 보통 은행의 ATM기는 각 지점에서 관리하지만 일부 무인점이나 업체 제휴기기 등 현금 수송 업체들이 담당하게 돼 있죠. 제가 일하던 업체의 시스템은 3인 1조로 구성된 팀으로 나가서 한 구역의 ATM 기기를 방문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3명은 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기기 업무 중에 돈과 팀장을 지키는 가드, 그리고 관리 전후로 자금을 계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당연하게도 정직원들이 팀장을 맡고 하청업체들은 보통 가드나 계수를 합니다. 저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근무할 당시에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드할 때는 혼만 났지만 버티고 노력하여 신임을 얻던 도중 계수 자리가 비어서 팀장님께서 저에게 계수를 맡겼는데 큰 실수 없이 일을 잘 처리한다면 일이 재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문제가 생기면은 빠른 시간 내로 찾아내면서 틀리지 않는 수준까지 다다라 어쩌다 팀장님 대타로 하루 자리를 채우신 영업소장님의 스카웃으로 인해 정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저와 일하던 A팀장님은 제가 정직원 교육을 받으려고 다른 팀으로 옮겨졌을 때 제가 없으면은 일이 힘들다며 영업소장님에게 호소하기도 하셨었죠. 에이스가 되셨다는 뜻인가 봐요. 그런데 정직원인 팀장이 되고 나서 기존 선임 팀장들보다 일을 너무 못했습니다. ATM 기기를 다루는 것이 퇴사 전까지도 능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영업소가 옮겨지기도 했고요. 영업소가 옮겨지고도 일은 쉬워지지 않았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모르게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있는 신기한 날이었습니다. 근처 지역을 담당하던 A팀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땡땡아, 일 혹시 어느 정도 돼가냐? 지금 땡 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지원 좀 나와줄 수 있어? 지원이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여기서 지원이라 함은 다른 팀의 구역을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한 구역의 일을 모종의 사유로 밀리는 경우에 지원을 나가게 되죠. 저는 특수한 상황인 팀장이었습니다. 보통은 ATM 기기의 위치를 잘 아는 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저는 당시에 운전면허가 없어서 지입 기사님과 같이 다녔죠. 하지만 지입 기사님들은 개인 사업자와 같은 마인드고 빠른 퇴근이 목표인 분들이 대부분이라 보통 지원을 싫어하셨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다니던 B 기사님은 어떤 날엔 퇴근도 넣는데 무슨 지원까지 나가냐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기사님들이 보통 당시에 40대 50대 그러셨고 전 팀장이어도 어리다 보니 편하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짬이 모자란 저는 결국 지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당시 전화가 오던 시간쯤에 다른 팀장들에게 전화가 오면은 보통 지원이라 B 기사님에게는 심기가 좋지 않은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A팀이 지금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데. 그래? 그런 놈들이 다 있냐? 여기 끝내고 빨리 가자 그러면. 웬만해서는 지원을 싫어하던 B 기사님마저도 지원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저도 일이 너무 수월해서 야근 없이 끝날 각이어서 매우 아쉽긴 했지만 지원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A팀장이 데리고 간 사람이 1억을 들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응? 갑자기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네? 추격전으로 바뀌네요. 이 사건의 주인공 C는 당시 제가 알바 시절 소속된 하청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소속의 인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C는 제가 있던 팀으로 배치가 되어 일을 했던 사람이며 이쪽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매번 짬이 딸리는 저에게 짬 처리하듯이 보냈고, 일을 모르는 사람이 붙으면 제가 사이트에 기기 관리하고 돌아와서 개수하고 하는 2인분의 일을 해야 돼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었던 게 기억나네요. 그 이후 모종의 사유로 저는 개수가 가능한 사람이 한 명 붙었고, C는 A 팀장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다가 상기했듯 제가 있던 팀은 기사님이 운전 및 가드를 해서 한 명만 받으면 됐지만 A 팀장님은 운전이 가능해서 2명을 데리고 다닐 수 있었고, 이날 C와 이 사건의 공모자 D를 데리고 나가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A 팀장님의 구역은 주말 직전에 중요한 사이트 작업을 하나 해야 하는데, 사이트란 기기가 놓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해당 사이트는 기기가 많고 전부 출금 전용 기기인데 돈도 많이 쓰는 곳이라 입금액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곳. 그 긴 시간을 이용해 A 팀장님과 D가 이 사이트 작업을 위해 나간 사이 C가 돈을 싹 다 챙겨서 도주한 거였죠. 이후 알게 된 사실인데, C와 D는 기존에도 절도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절도 전과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사람들이 보안 하청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C는 도주 이후 자신의 거주지로 향할 때 자수를 했다고 하지만 경찰에게 혼선이라도 빚게 하기 위함인지 근무봉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다른 지역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KTX를 타고 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경찰은 C의 생각대로 허술하지 않았고 결국 그 여자친구네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도주에서 검거까지 6시간도 걸리지 않았고, 이후 회사 내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C가 도주한 이후 검거하기 전까지 쓴 돈은 약 50만 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D가 같이 도주하지 않았기에 C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원을 갔더니 아직 D가 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이 사건을 공모한 내역이 나오는 바람에 D 또한 공범으로 잡혀 들어갔고, 당연히 저희는 다시 C와 D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기 위해 기사를 찾아봤더니 공범이 있기에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 절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무서운 건 며칠만 더 C가 저희 팀에 붙어 있었다면 제가 1억이 털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처벌을 받은 것까지는 나와야 하겠지만 저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이 사건이 벌어진 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원래부터 얘기한 상태여서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못 들었고, 이 썰을 쓰려고 기사도 찾아봤는데 후속 기사들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풀면서 사이다가 없다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엄연한 절도이기에 충분히 처벌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풀려고 이 당시의 기사를 찾으려다 보니 비슷한 사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제게 있어서는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지 말자라는 교훈을 다시 새기는 사건이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 썰이 반응이 괜찮다면 다른 이야기도 한번 풀어볼게요. 1억 훔쳐 부산에서 달아난 현금 수송차 경비원 검거. 유토피스타님께서 올려주신 신기한 현금 수송 차량 썰. 현금 수송업체 썰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썰랑썰래 하면서 그죠? 보통 이제 그 시내 같은 데나 이런 데 나가서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낮 시간, 오후 시간 이런 때 막 이제 그 경찰처럼 막 옷 입고 엄청 등치도 크신 이런 분들이 막 쇠통 같은 거 막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 여러 번 본 적 있는데 다 돈이었구나. 나는 고치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돈이었군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다 정직원으로 채용해서 돌릴 수는 없었을까요? 사이트들을 왜 ATM 기들을 하청업체 직원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약간 지금 보면은 정직원과 그리고 신분이 확인 안 된 하청업체 직원들이 밑에 한두 명이 붙어서 지금 정직원이 하는 일들을 돕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소장님께서 이 지금 글 쓴 분을 정직원으로 올리신 것처럼 일머리가 있고 일을 좀 잘하고 그런 친구들은 빨리빨리하게 좀 이렇게 정직원으로 올려줘서 같이 이렇게 일하게 하면은 더 신뢰가 있고 돈은 조금 더 나가겠죠, 당연히. 예. 아무래도 하청이 돈이 좀 덜 나가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게 좀 중요하고 좀 이렇게 돈에 관련되고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수룩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가 조금 믿어지지 않는 썰이네요. 근데 실제 기사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기사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면, 사람은 눈앞에 그 종이 다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화폐 다발이 있으면은 눈이 좀 돌아가나 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거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전국에서 ATM기에서 돈 뽑으려고 다리 달달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ATM기 돈 넣어주시는 우리 보안업체 여러분들, 현금 수송업체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봐.